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어저께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 결국은 이제 외인들도 강하게 또 3200을 깨기 위해서 강한 공격이 또 나왔네요. 오늘도 또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도가 나왔죠. 어제 오늘 합하면 매도 규모만 볼 때 외인들이 거의 한 11조 가까이를 이틀 동안 퍼부어댔어요. 그만큼 한국 증시 체력이 약하다는 걸 또 보여줬죠. 사실 뭐 증시 체력도 체력이지만 뭐 금융투자 어제보다 줄이긴 했지만 외인들의 매도에 동반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연기금이 하루 종일 그래도 방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전체적인 주체 투신마저도 오늘 매도를 늘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대형 투자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15조 이상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뭐 개인 혼자, 그리고 연기금이 어쨌든 같이 좀 힘이 돼주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흘러갔는데, 외인도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네, 어저께 사실은 3200을 깨려고 했었는데 못 깼죠. 못 깨니까 뭐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대형 IB 은행들, 투자 은행들이 작정하고 장 초반부터 뭐 강하게 매도를 했어요. CS도 그렇고. 네, 본인들의 공매도 전략에 있어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어제 의외로 한국의 개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이제 개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못 눌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한번 눌리면 한 3170부분까지, 그리고 깊게 눌리면 3150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3150, 그다음에 오늘 3150은 사실 장중에 깨졌었어요. 그래서 3150, 3170에서 80 구간 여기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근데 여기까지 지금 내리는 게 사실은 또 1차적으로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이 공매도 세력에. 그만큼 뭐 공매도 세력들,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대형 공매도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같은 건에 대해서도 자기들 포지션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죠. 동일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상승기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의 어떤 신호다, 경제 회복의 신호다, 당연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오히려 좋은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요 며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볼까요? 해외 상황을 좀 보시면, 자, 다우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이제 매도 나올 수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결국은 뺐어요. 왜? 역사상 최고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뺐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최근에 많이 빼고 있죠. 왜? 이거 어떻게 껐더라? 잠깐만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거를, 네, 요건가? 갑자기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할게요. 이게 자꾸 뭐가 나와갖고 했던 건데 없어졌네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건이 나왔죠. 막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하고 금리까지 울고 먹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내렸고, 반등한 다음에 또다시 계속 이렇게 좀 내렸는데 낙폭을 강하게 준 다음에 이제 반등을 줬죠. 그러면서 오늘은 오히려 다우 쪽으로 좀 올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공매도만 하는 투자은행도 있어요. 투자 그 운용사도 있어요. 자산운용사. 네, 거긴 공매도만 해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여기한테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 대형 투자사들 달러로 몇 조예요. 몇 조 달러, 우리 돈으로 뭐 몇천 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증시 어제 오늘 11조인데 11조 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이 투자사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결국은 같은 패턴으로 내렸는데,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좀 시작이 늦은 이유가 죄송합니다. 시작이 좀 늦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 자료를 좀 제 나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한번 반등점이 왔거든요. 잘하면은 뭐 오늘 저녁에도 뉴욕 증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오늘이라 해야 되나?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 네. 어젯밤에 뉴욕 다우나 뭐 이런 데 하락하게 된 배경이 백악관에서조차
어떤 유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니 앨런이 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막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네, 제니 앨런도 사실 유대계 그쪽이랑 같이 연결된 투자사들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주식 셰프 쪽에서는 조금 네, 있는 얘기만 좀 하고요. 좀 이런 번외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이런 거는 픽션, 넌픽션 좀 섞어갖고 그 알돈잡 우리 경제스 TV 있었죠? 알돈잡 그쪽 채널에서 좀 재밌게 좀 얘기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좀 방향성 잡느라고 요즘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는데 깨알 같은 홍보네요. 그 알돈잡 그 채널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건들이 있으면서 좀 흔들렸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여전히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여전히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켜보고 있고 제어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그 밴드 범위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나 또 어떤 다른 발언이나 뭐 이런 거 또는 투자은행에서 뭐 또 그 얘기 하겠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어제 있지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다 이러면서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 쪽에서 원하는 그런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옵션 청산 과정에 또 오히려 내일은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늘 MSCI 그 분기 리뷰 발표가 있었죠. 뭐 H&M 같은 경우 이제 편입되면서 오늘 상승을 많이 했어요. SKC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그 MSCI 쪽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제 그 알돈잡 쪽에다가 따로 이제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제에 대한 것들, 이런 시사에 대한 것들, 재밌는 얘기는 이제 그쪽에 많이 업로드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 좀 영향을 받았고 오늘 변동성이 있었던 날인데 내일은 제가 볼 때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인들 뭐 어제 오늘 합해서 11조 이상 매도를 했고 뭐 금융투자 어제 오늘 합해서 한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 규모만 보는 거예요. 순매수고 이게 아니라 매도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뭐 기관 쪽에서 나온 매도는 조금 줄어든 편이에요. 연기금이 물론 매도가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수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갔던 거고 그래도 연기금 오늘 하루 종일 좀 방어도 많이 했어요. 너무 오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늘었다고. 금융투자 어제에 비해서 한 7천억 가량 매도 규모가 줄었어요. 순매도이긴 하지만 매도 규모가 줄었고 오늘 뭐 외국계들 뭐 작정하고 덤벼서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건 뭐 거의 올해 최대 아닌가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때 한번 있네요. 1월 29일 한번 있는데 거의 뭐 올해 최대치로 매도를 했어요. 이만큼이나 매도했죠. 4362. 뭐 매수 규모 소폭 올렸지만 매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선물이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선물이 빠지면서 바스켓 거래가 좀 많이 나왔어요. 바스켓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선물도 그렇고 빠지면서 프로그램이 대형주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로 같이 나오는 걸 이제 바스켓이라 그러거든요. 바스켓 어떤 상자 같은 거에다가 대형 종목을 이렇게 쭉 담아놓고 거래를 하는데 물론 각 종목마다 어떤 프로그램 매매 설정이 있어요. 설정이 있지만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거기 선물까지 빠지면서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백오데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수보다 선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지수보다 선물이 좀 비싸야 되는데 선물 가격이 또 하락을 하면서 바스켓 거래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바스켓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도 오늘 또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차익에서 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 차익 쪽에서도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신호들을 좀 봤을 때 이제 그러면은 반등세가 내일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신호를 볼 때 내일 정도면 이제 반등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이틀 어마무시하게 쏟아부었죠. 네, 쏟아부었는데 내일은 물론 외인들은 오늘 밤 뉴욕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볼 때는 뉴욕 증시가 이제 반발 매수,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든 무슨 이유를 대든 살짝 반등세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투나 이제 투신 쪽에서 사실 조금 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를 늘리고 이제 매수를 줄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보시면 그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705고 종목이 705 종목이 하락을 했고, 상승한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 4종목이 있는데 그 포함해서 182 종목이에요. 하락한 게 705, 상승한 게 182. 뭐 월등히 하락을 많이 했죠. 전반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상승한 종목은 뭐 H&M이나 SKC 같이 그 MSCI 편입된 종목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오전에 해프닝이 있었죠. 파이자 뭐 위탁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삼바에서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공지까지 내렸는데도 공시까지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끝났어요. 어찌됐건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갔었고, 나머지 대형 종목들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특히 석유화학 쪽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죠. 네. 뭐 SK 케미칼뿐만 아니에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이 또 안 좋았어요. 네. 아니다. 네. 뭐 일단 케미칼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뭐 여전히 매도가 많았죠. 왜 매도가 많았냐면 잠깐만요. 여기 종목이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매도가 여전히 많았는데 왜 많았냐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단타잖아요. CS 같은 경우는 뭐 CFD도 있을 수 있지만 CS, 메릴린치 이쪽에서 특히 이제 이쪽 창구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뭐 그냥 물론 이제 대차 거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산할 때 뭐 여기만 봐도 거의 4만이잖아요. 4만이고 오늘 보세요. 공매도 거래량 오늘도 26,000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 전반적으로 3,200 하단으로 전방위적으로 바스켓 공매도를 건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다 공매도에 오늘 다 신음을 한 날이고, 뭐 딴 종목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이런 데 같은 경우, 하이닉스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몰렸을 거예요. 자 보세요. 공매도 거래량 보면 어마무시하죠. 삼성전자, 네. 그리고 하이닉스, 뭐, 네. 뭐 현대차, 대형 종목들. 현대차 우량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량이 우선주네요. 우선주 B 옵션 들어간 거. 신형 우선주 그거였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소폭 오르긴 했는데 보세요. 공매도 거래량들.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저기 하여튼간 뭐 공매도가 엄청 났어요. 뭐 한국가스공사 여기 편출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여기는 편출됐죠. 오늘 MSCI에서 GS 리테일 오늘 편출됐고, 네. 여기 뭐 줄었네요. 그래도 롯데지주 왜 안 눌러지죠? 이게 미래에셋대우 이 HTS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갖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계가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결국 지수가 내리려면은 대형 종목이 빠져야 되잖아요. 지수만 거래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를 내리기 위한 대형주의 바스켓 그 공매도가 들어온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대형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대형주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은 거고,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어쨌든 매도량이 많았죠. 네, 많았는데 기관 쪽을 보시면 금투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연기금이 좀 늘리긴 했는데, 자, 연기금도 한번 보면요, 그래도 오늘 늘렸어요. 조금. 금투 보시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줄이면서 순매수 쪽으로 접근을 했죠. 그 외인들 보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물론 이제 순매수 규모라면 외인들이 여전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순매도로 보이지만 보면은 매수 규모 늘리고 매도는 줄였고 금융투자도 매도를 줄였고 매수 규모는 뭐 소폭 줄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 그리고 긍정적인 건 뭐 지켜봐야 되지만 연기금이 어쨌든 매수를 소량 늘렸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3호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3호마저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단기 변동성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그런 상황에서도 매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제 내일이 지수 반등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즉 26만원까지는 지킬 줄 알았는데 또 빠지긴 했는데, 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되죠. 시장 전체가 이런 경우에는 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안타깝습니다. 저라고 뭐 종목 빠지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운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상승폭 다 내줬죠. 이때보다 조금 더 빠진 상태가 돼버렸는데 뭐 다시 올라가야죠.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문성수 위원장이 뭔 얘기를 했는지 기관들이 사실은 첫 주라 그랬는지 공매도를 좀 참았던 그 상태였는데, 이번 주는 뭐 어쨌든 한 주 참아줬으니까 네, 마음껏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지수는 빠질 거다, 종목들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뭐 우려되는 기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쇼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그럼 봐라, 공매도 재개했더니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상승하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외인,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위해서. 네. 자, 보시면 요걸 확대하면 되겠구나, 한 창이니까.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 요걸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매수 규모를 보시면 외인들 보세요. 이거 매수입니다. 순매수 아니에요. 매수량만이에요. 순매수는 매수해서 매도를 뺀 거죠. 이거 순매수가 아니라 그냥 매수예요. 매수. 아이고. 자,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 5월 10일 5월 10일이 뭐냐면, 자, 지수가 급등을 해갖고 3200 훅 뛰어넘은 날이에요. 요날. 자, 그날입니다. 그때 외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이 정도 규모. 네. 자, 근데 이거의 시작이 언제였냐?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자, 5월 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5월 10일이에요. 날짜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쵸? 자, 보시면 5월 6일. 5월 6일날 박스 하단권이 3150을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5월 6일. 자, 이때요. 보시면 저 거짓말 아닙니다. 5월 6일이죠. 자, 5월 6일부터 올랐어요. 5월 6일날 보시면 3조 5천억 정도 규모, 2조 8천억, 2조 8천억으로 이렇게 올려놨죠. 특히 2조 8천억 올려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5월 6일이에요. 5월 6일부터 이제 매도량이 좀 있었죠. 5월 6일은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리면서 매도량을 줄이더니, 사실 이틀날 보시면은요, 둘이 11조 거의 가까이 되죠. 11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합하면은요, 대충 한 9조 좀 넘나요? 네, 그거를 물론 이제 순매수로 계산을 해야죠. 원래대로 하자면 순매수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냥 매수 규모만 보고 계산한다고 할 때 거의 한 9조 정도 좀 넘겠죠. 9조 좀 넘는 금액. 네, 그 정도 매수를 했던 거를 이날 퍼부었죠. 5월 10일 날 크게 올라갈 때 2조 8천억, 금투는 뭐 1조 3,500억 됐던 거를 보시면 하루 만에 그 이상을 매도를 했고, 얘네들도 이틀 만에 그 정도 매도량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제 순매수 규모로 볼 때
오히려 순매도잖아요. 더 많이 팔았어요. 외국계 이때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지수를 펑 튀어 올려놓고 그다음 뭐 했죠?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로 수익을 본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구간 올리는 동안에 기간은 어느 정도 관망을 좀 했었어요. 지난주에 특히 이거는 뭐 이번 주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올릴 때 기간은 좀 약간 관망을 했어요. 왜냐면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그 기관이 참여를 해갖고 공매도를 해서 지수를 누르고 종목을 누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참았죠. 참았고 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적은 금액을 이렇게 쫙 올려놨어요. 적은 투자로. 자, 올려놓으면 제가 이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올려놓으면은 결국 개인들은 와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다 이제 공매도를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 갖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 빌려갖고 아니면 다른 외국계 투자사한테 주식을 빌려갖고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기존의 시작점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5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조금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나왔다. 3170 정도 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지점까지 갔어요. 어느 정도 갔고 지수 상황을 보시면 뭐 무지막지하게 초반부터 깼죠. 쫙 깼어요. 여기까지 3140포인트 3150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 갖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전략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만 하는 그 자산운용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 전략은 어쨌든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수익을 공매도로 내야 되는 구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투자사랑 정부랑 서로 남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다 커넥션이 있는 거고. 네. 왜냐면은 투자사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벌어야 또 정치자금, 지원금, 후원금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돈잡에서 재밌게 픽션, 논픽션 섞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뭐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맥락에 그 전체적인 장애의 그런 영향으로 공매도량이 많았죠. 최근에 공매도량이 많았고 그리고 이때 나왔던 공매도 25만 5천원 25만 5천원이죠. 그 부분에 있던 공매도량들 얘네들보다 이제 지수가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커버링이 일어난다고 손해가 아니에요. 이득이죠. 그쵸? 이렇게 되면 내일 반발 형태의 그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이번 주 26만원 다시 돌파하고 27만원까지 히팅을 그러니까 거의 도달하면 좋은데 이틀 동안 해야 되고 옵션 만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26만원 돌파해서 한 26만 5천원까지만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차트 모양도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얘가 26만 5천원까지만 올라와줘도 차트상 모양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26만 5천원이 여기인데 요 구간까지만 올라와줘도 차트상 모양새는 되게 괜찮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해서 반등을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 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예언을 하진 않습니다. 예언가는 아니고 제 분석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을 보면서 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뭐 그냥 외국계 찍어 눌렀어요. 이 그 업종하고 같이 커플링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날 보면 오늘도 이제 사실은 지수가 뭐 살짝 빠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뭐 쭉 확 밀었죠. 빠른 시간 안에 밀어내렸어요. 빠른 시간에 밀어내렸고 그나마 지수가 이제 이 케미칼보다 늦게 움직인 거는 뭐 H&M이나 뭐 기타 다른 종목도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일부 대형주들이 이런저런 건으로 살짝 이렇게 오늘 상승한 그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은 늦어졌지만 결국은 쭉쭉 한 달 반등해서 끝났어요. 그런 모양새였고 다만 케미칼은 좀 더 빨리 갔죠. 빨리 한 방에 그냥 밀어내렸어요. 한 방에. 결국 25만 5천원 하단으로 내리는 게 일단 얘네들 목표거든요. 이 공매도에서 어떤 상태를 봐도 일단 25만 5천원 아래로 내려놔야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리는 게 목표였고 25만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등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동시호가에서 어쨌든 호가를 올리면서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로 볼 때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판단에 그런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차트로 그냥 보고 갈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구경만 하시고 잘 이제 타이밍이 아니어서 못하신 분들 서서히 건설주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GS건설도 이거 돌파해서 올라간 다음에 계속 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뭐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날은 좋죠. 물론 이제 보유 주주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규 진입할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왔어요. 자, 대림건설도 사실은 이제 장중에 또 여기 이런 날 사실 이런 거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장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봤던 종목 중에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 있으면 장중에 이렇게 박스 하단에 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만약에 조금만 5일선 지지가 좀 강한데 반등할 수 있거든요. 얘도 어쨌든 적은 수량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은 수익 그러니까 작은 폭으로 보고 가신다 그러면 괜찮은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되게 괜찮게 온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즘 또 뭐 보고 있었죠? PIS 첨단 소재나 제우스, 삼성 SDI도 요즘 최근에 보고 있었죠? 오늘 이것저것 종목을 봤더니 탭에서 많이 밀렸어요. 자, 얘도 보면은 좀 내려왔죠? 내려왔고, 이건 완전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대죠. 자,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얘가 지금 종가가 63만 3천원인데 계속 지금 봤던 거는 63만 한 5천원 정도 선, 여기 5천원이 아니라 63만 3,500원 4,000원이구나. 63만 4,000원 정도 선의 지지라인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지켜내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근데 막판까지 형태의 상황을 보면은 이 보세요. 동시효과 위로 많이 올라놨죠. 올려놨고 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쭉 밀려내리다가 이렇게 반등한 형태죠.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죠. 케미칼도 약간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자, 그러면 반등이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그동안 여기 비싸서 못 샀잖아요.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현금이 있으면 이럴 때 좋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요거 지금 보유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좀 쓰라린데 얘는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종목 자체가 하반기 그 기대치도 그렇고 괜찮아요. 괜찮고 뭐 오늘 보시면 기관들 매도 좀 많이 나온 상태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보실 때 제가 전에 한번 설명 좀 드렸네요. 순매수만 보시지 마세요. 이게 그 페이크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순매도 만약에 여기서 301이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매수가 확 줄어들고 매도도 확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매도가 좀 많아서 301인 경우가 있고, 매수가 거의 없다. 매수가 확 올라갔고 매도는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매도가 줄어서 30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 매수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얘 보시면 순매수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순매도인 상태죠. 계속 순매도인 상태인데, 자, 보시면 제일 큰 거부터 볼까요? 어느 게 크지? 금융투자 뭐 많이 줄긴 했죠. 육안으로도 줄었는데 보시면 자, 한 5천 정도 줄였죠. 5천 정도, 그쵸? 그런데 매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되면서 매수 늘리고 매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얘는 매수 늘리고 매도를 줄였어요. 보험 같은 경우 뭐 매도는 비슷한 수준, 뭐 매수 거의 뭐 있나 없나 하는 정도. 투신 매도 확 줄였죠. 매수 뭐 거의 반응이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둘 다 포지션상 공격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하방 압력을 줄 필요는 없다. 자, 근데 금투는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도 포지션 전환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 의도를 비추는 거죠.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 매도는 확 줄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좀 보고선 참여하겠다. 자, 외인들 네, 매도 많이 줄였죠. 자, 이 상태에서 이 4만 7천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요 라인이잖아요.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줄였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47,000원이 아니라 중요 가격대가 깨지면 매도량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다 줄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매수가 확 늘어난 건 없어요. 금투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매수를 늘린 주체가 없죠. 자, 뭐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압박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릴 만큼 내린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등 준비해서 올리겠죠. 그럼 좀 47,000원 정도 이제 가격 오는 거 보면서 거기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47,300원, 200원, 300원 이 돌파하는 거 보면서 또 추가 매수하고. 항상 모든 건 요즘 질문은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도요, 분할이에요. 모든 거 분할로 하셔야 돼요. 매수도 분할, 매도도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파하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다시 한번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고요. 얘는 결국 5만원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이 되나요? 저는 어쨌든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예언을 하는 거죠. 자, 내일 무조건 다 오릅니다. 다 오르니까 A라는 종목 내일 이거 상한가 가니까 사세요. 샀는데 잘 안 가. 이거 희망 고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면 분석가거든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는 거고, 분석에 오늘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존에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수 상황을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뭐 현물하고의 그런 것들 뭐 이런 거는 거의 설명 안 드리는데, 왜냐면 너무 복잡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100%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틀립니다. 저도 뭐 주식 매매한다고 맨날 플러스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손절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어떻게 뭐 맨날 맞춰요. 제가 맨날 수익 내고 맨날 맞추면은 지금 뭐 맨날 돈 버느라고 바빠서 방송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맞추면은 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맨날 그거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틀릴 때가 있고 분석이 틀릴 때 있어요. 인정합니다. 사람이니까 인정합니다. 기계도 아마 AI도 틀릴걸요. 네. 다만 이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는지,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보는 건지, 패턴을 어떤 패턴 보고 하는 건지,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을 매매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딱 방송만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또 오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이제 어떤 다른 그냥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참 그런데 되게 이렇게 막 성장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되게 뿌듯하다 그럴까요? 보이는데, 항상 매매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제 분석법이 100% 옳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고,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제 스스로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매매를 하잖아요.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하는데, 제가 매매를 하는 제 매매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제 분석법, 이 분석해놓고 저는 다른 패턴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런 형태의 흐름, 전체 장을 보고 수급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떤 가격대를 놓고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하잖아요. 그림 그리기 하는 이유가, 가이드라인을 저는 이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 난 매수.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에 여기까지 오면은 어쨌든 나는 무조건 분할 매도. 더 가면 가는 거고, 뭐 어찌됐건 더 가면은 뭐 가는 건데, 어쨌든 나는 기본적으로 내 전략에서는 무조건 이 정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포션은, 어느 정도 비율은 분할 매도,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그렇게 한 다음에 박스권에 갇혀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 박스권 매매로 평단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박스권 매매로 다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전략으로 해놓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이 회수가 됐다. 그럼 나머지 종목으로 어차피 후반에 잘 갈 종목이니까 얘는 장기 투자. 이게 제 매매 패턴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항상 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평단가가 상당히 낮겠죠. 즉 이때에 비해서 낮겠죠. 근데 사실 평단가가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은 저는 이제 차익 실현, 분할 매도를 합니다. 분할 차익 실현을 해요. 익절을 해요.
익절이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죠. 여기 가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해요. 계속. 네. 그러면서 쭉 가다가 빠졌죠. 빠지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보유 수량을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빠졌나 보다가 지지라인 보는 거 보면은, 왜냐면 일부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투자금 회수했죠. 그러면 제 평단가가 여기 있다고 쳐요. 내려와서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가요. 박스 유지하네. 이 아래 라인에서 얘가 지지받으면 움직이네. 그러면 박스권 지지받는 거 보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 여기서 10주를 샀어요. 10개가 있다고 쳐요. 계산하기 쉽게. 이런 라인 돌파할 때 한 두세 개 팔아요. 2개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2개 팔았다고 쳐요. 또 여기서 2개 팔아요. 여기 돌파할 때 또 2개 팔아요. 고점 갔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정도는 팔아요. 50% 판매를 했죠. 그쵸? 10개인데 50개를 팔았어요. 5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50개만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했고, 최소한 차익 실현인데 50개를 팔았다는 건 뭐죠? 만약에 그냥 만원이라 그럴게요. 만원에 10개면 10만원이잖아요. 그쵸? 5개 이미 팔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10만원을 투자해서 이거 샀죠. 세금이나 수수료 일단 계산 안 할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수익금 포함해서 5개 팔았잖아요. 그럼 뭐죠? 최소한 저는 5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10만원 중에 5만원 회수를 했죠. 투자 자금 중에 5만원 회수를 했어요. 플러스 이익금만큼 투자를 했겠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만원 벌었다고 칠게요. 그럼 6만원 회수를 했어요. 그럼 남은 돈은 4만원 남은 거예요. 제 투자금은. 그쵸? 그럼 그 투자금은 하겠고, 이제 5주가 남아있는데, 내려와서, 박스권 하네? 박스권 지지하는 거 보면서, 예를 들어 지금 5주 남았잖아요. 여기서 한 2개 정도 더 샀어요. 평단가는 올라오겠죠. 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좀 보다가, 왜냐면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좀 반등해서 이렇게 자리 잡는다 그러면 또 한 2개 사요. 그럼 이제 9개가 됐죠. 9개가 돼서 갖고 있는데 쭉 올라오다가 이쯤에서 여기서 만약에 9개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파할 때 또다시 지금 9개면은 2개 정도는 이제 팔아요. 차익 실현하겠죠. 네.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겠죠. 지지받나 못 받나. 여기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7개가 남은 상태죠. 여기서는 이게 지진지 아닌지 좀 솔직히 헷갈리는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이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계속 지켜보다가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또 2개 팔아요. 5개 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5개 남았는데, 전고 좀 돌파했어요. 많이 올라갔네? 그럼 뭐 하냐면 2개 또 팔아요. 그럼 3개 남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데, 이 지지라인 보는 거예요. 전에 의미 있는 선에서의 지지라인을 보는 거예요. 깨졌어요. 매수 안 하죠. 딱 왔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프가 꺾이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꺾이는 거. 꺾였네? 꺾였어? 여기서 분할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2-3개 사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만약에 3개 샀다고 쳐요. 그럼 6개죠. 그럼 여기서 한 2개 팔아요. 4개죠. 또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사요. 평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포스코 설명드렸지만 포스코 처음 매수 금액보다 평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매매법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차익 실현하고, 근데 내려와서 박스권 되면 박스권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하고, 제가 지금 몇 번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올라가서 5개 남았는데 내려와서 2개 사고, 또 여기서 다시 팔았다가 또 2개 사고 팔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그냥 퉁쳐서 여기서 또 팔았죠. 그래서 3주 정도 남았다 쳐요. 여기까지 이 과정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3주가 남은 상황이 어떻게 되죠? 최소한 여기서 얼마를 하던 제가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주 남았던 거는 7만원을 회수를 했다는 거죠. 그쵸? 7만원은 회수가 된 상태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 만원에서 한 15,000원 했다고 쳐요. 85,000원 회수를 했죠. 남은 돈 얼마죠? 15,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투자금이요. 10만원 투자했는데 15%? 그 상태에서 또다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투자 자금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한 20% 안팎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실제 원래 투자 자금에 비해서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은 이제 대여섯 주가 되는데, 여기 10주였죠. 한 5, 6주인데 실제 내가 내 원금으로 쓴 돈은 한 2, 3만원, 2만원, 3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주를 샀다 그러면 머릿속에 남기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50%의 한 5주 정도를 중장기로 가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매매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내가 잔고에 남길 그 보유 수량은 5개다. 하면 5개를 놓고 안팎으로 살짝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 더 팔아갖고 3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메꾸고 한 3개 사갖고 6개가 된다 그러면은 5개 플러스 1이잖아요. 6개. 그러면은 뭐 한 주 정도 다시 팔고 내려오면은 좀 샀다가 또 다시 팔고 이런 전략을 하게 되면 내 잔고는 계속 5 정도 부근에서 5주 정도 부근에서 유지가 되는데 평단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당연히 평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내 보유 수량은 5주 그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내 투자 자금은 정말 극소수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보유 산 금액에 실제 금액에 내 투자금은 한 20%밖에 안 돼요. 만약 5주 다 5만 원이죠.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물론 주가가 올랐으니까 계산은 좀 달라지겠지만 만 원에 5주짜리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내 돈 한 20% 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간 과정에서 번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중장기 투자에 좋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우스 얼마나 자리 좋습니까? 네, 얘도 지금 자리가 좋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힘든 날이었지만 기운 내시고 제 분석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미장도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러가지 지표상 한국 증시도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좀 자리이긴 한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저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네, 이 또한 또 지나가리. 그리고 다시 태양이 뜨리. 네, 이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마지막 종목.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왕 제우스죠. 네.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힘을 내서 확 치솟아 오르길 좀 기원하면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MSCI에 대해서는 그 알돈자, 알면 돈이 되는 잡담, 알돈자 채널 쪽에 제가 또 정리해서 한번 올리고요. 여러 가지 또 재밌는 픽션, 논픽션 섞인 그런 경제 관련된 이런 얘기들,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들 그쪽에 좀 많이 업로드를 할게요. 네, 아무래도 좀 이 주식 셰프 쪽 채널은 조금 더 이런 주식 투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 속의 재테크나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뭔가 투자를 찾아내는데 아이디어가 될 만한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들 거기 좀 더 가벼운 톤 그리고 좀 유머러스하다 그럴까요? 유머러스한 톤으로 알돈잡 쪽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심차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힘내시는 그런 저녁 리프레시 좀 되시는 저녁 그리고 좋은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